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또 4과목은 바로 운영체계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라던가 리눅스라던가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2과목이나 3과목에 비해서는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과목과 2과목, 1과목을 봤는데 4과목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6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상호 연결 구조 중에서 하이퍼큐브 구조에서 각 CPU가 3개의 연결점을 가진 경우에 총 CPU의 구조는 개수는 무엇이냐? 그러면 프로세서의 상호 연결 구조 중에 하이퍼큐브 구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이게 하이퍼라고 하는 거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연결점을 가진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이퍼큐브 구조에서는 2의 n승계의 CPU 개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3개면 2의 3승 뭐죠? 8이죠. 그래서 8개의 CPU 구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이퍼큐브 구조 나오면 2의 n승계 이렇게 외우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2번 문제는 쇼티스트 잡버스트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쇼티스트 잡버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짧은 일을 먼저 수행하는 스케줄링 기법이 쇼티스트 잡버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IFO 기법에 따라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FIFO는 먼저 오는 애를 먼저 처리해 주는데, 이 쇼티스트 잡버스트는 일단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우리가 수행을 해주게끔 되는데, 일단 먼저 끝나니까 작업 시간이 감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 때 보시면 작업 시간이 큰 경우에 가장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 먼저 처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모든 프로세서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미리 예측하기 쉽다. 미리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보고요. 4번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실행시간의 추정시가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실행시킨다. 이게 쇼티스트 잡버스트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CPU나 어떤 이런 쪽에서 실제 작업을 돌려봐야지만 우리가 이 추정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은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PU 점유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를 먼저 할당하는 방식으로 CPU 스케일링 알고리즘 시간에서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 FIFO에 비해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감소된다. 요거는 정답이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3 문제는 시스템의 교착 상태가 발생한 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교착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교착 상태는 2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일단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상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운드 카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애가 얘를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운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 놓을 때까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둘 사이에 A는 B가 끝나야 끝나고 B는 A가 끝나야 끝나는 이러한 상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끝나는데 일단은 둘 다 안 끝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가 우리가 이 발생할 조건들을 보면, 일단 보기를 보면 대기 조건, 대기를 해야 좋은 조건이냐, 그 다음에 동기 조건, 동기는 우리가 동시에 뭔가 실행이 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동기를 가야 되면 아마 교착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선점 조건, 그래서 누군가 뭔가 이렇게 선점하지 않는 조건. 그 다음에 상호 배제 조건, 그래서 서로 간에 배제하는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상호 배제, 그 다음에 한정된 대기, 비선점형 알고리즘. 비선점형 알고리즘은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서가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스케줄링 기법을 의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는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일단 운영체계는 어떤 사용자에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스케줄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멀티 유저들 사이에서 어떤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입출력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어떤 자원의 관리, 그 다음에 자원의 공유, 이러한 것들은 운영체계가 제공하겠지만, 입출력에 대한 어떤 기능의 역할은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계는 어떤 사용자 하드웨어, 시스템의 리소스를 제어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계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우리가 이 리눅스 시스템이나 유닉스에서 이 포크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크는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러한 함수인데, 일단 포크가 발생을 하면 이 포크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갈라지면서 원래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부모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뭔가 에러 상태가 되고요. 0인 상태는 자식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 경우는 그쵸, 남은 게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데,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고요. 루트 프로세스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포크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데, 부모 프로세스는 0 이상의 양수값을 갖고 이 자식 프로세스는 0의 반환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66번은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니터는 여러분들 뭐 하드웨어의 모니터,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렬 프로세스를 처리할 때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사용되는 연산은 뭐 웨이트와 시그널, 그 다음에 모니터 외부의 프로세스는 모니터의 내부의 프로세스를 직접 뭐 액세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특정 공유자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프로시저를 포함하는 병행 처리 구조이다. 그 다음 모니터 내의 자원을 원하는 프로세스는 반드시 해당 모니터에 진입부를 호출해야 되고, 원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동시에 모니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모니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우리가 세마포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공유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일단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 혹은 공유 자원 그룹을 할당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프로세스는 진입부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6번의 답은 일단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은 쇼티 잡 퍼스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쇼티스 잡,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한다. 이러한 것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 프로세스의 처리 순서는 그 실행, 서비스의 길이뿐만 아니라 일단 대기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스케줄링 방식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SRT, 그 다음 2번 HRN, 3번 MFQ, 4번 RR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JF, 소치잡 퍼스트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우리가 이 하이시트 리스판스 레이트 넥스트, 그래서 짧은 작업에 유리한 쇼티스 잡 퍼스트의 단점을 개선해서 각 작업의 우선순위로 서비스를 해주는 스케줄링이 HRN인데, 우리가 SJF, 쇼티스 잡 퍼스트의 계량형만 뭔지 알면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은 우리가 여러 개의 작업을 돌려가면서 실행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운영체계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는 다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1번 로더. 로더는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올리는 얘를 로더라고 부르고요. 어셈블러는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코드를 짜면 얘를 실행파일로 바꿔주는 얘를 어셈블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던가 아니면 펄이나 뭐 이러한 R이나 이러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직접 뭔가를 입력하면 얘를 해석해주는 애를 인터프리터, 그래서 중간에 변화하는 인터프리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소스코드, 이 원시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언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1번은 뭔가 실행하는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더는 컴퓨터 운영체계의 일부로서, 그래서 지금 3개는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얘는 운영체계의 일부죠. 하드디스크와 같은 오프라인에 있는 저장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인 메모리로 올리는 프로그램인데 운영체계나 그 일부 그 자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체계의 어떤 구성 요소로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와 관련이 있는데 얘는 실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는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 아닌 것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뭐 FIFO, first come first out, 그래서 먼저 오는 애를 먼저 처리해 주는 애. 그 다음에 shortest first, SFF, SJF, 그래서 짧은 애를 먼저 처리하는 애. MQ, 멀티 레벨 큐, 그래서 큐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어떤 큐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애. 그 다음에 HRN, High Through Response Ration Next. 얘는 SJF의 계량형이니까 2번이 지금 아닌 것이니까 하나를 고른 건데 2번하고 4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서 피포로 가는 것도 나왔었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3번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은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할당받았을 경우에 자원이 스스로 반납될 때까지 계속 자원을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순위 알고리즘, 기한부 스케줄링, 그 다음 first come first serve, 우리가 이제 FIFO를 먼저 오는 애를 먼저 서비스하겠다. 먼저 오는 애가 먼저 나가는 우리가 애나 뭐 수치자 퍼스트, HRN 등이 있는데 MQ는 우리가 선점형 어떤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는 파일 디스크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디스크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작업을 할 때 유닉스에서 이러한 파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일단 정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파일을 열면 파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디스크터는 파일에 대한 내용을 어떤 기술하는 애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뭐 보기를 보면 파일의 구조, 그다음 파일의 유형,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 파일의 작성자가 있는데, 파일과 관련이 있는 거는 어떤 파일의 구조나 유형이나 뭐 크기 같은 거는 있겠습니다만, 파일의 작성자, 파일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거는 솔직히 뭐 저희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닉스 OS에서 네트워크 소켓이나 같은 파일이나 입출력 리소스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추상화 표현이 파일 디스크터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일 디스크터에 파일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퍼블릭 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퍼블릭 키니까 우리가 키가 외부에 이렇게 퍼블릭,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호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키 시스템이니까 키를 분배하거나 뭔가 하는데 퍼블릭이니까 뭐예요? 바깥에 공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 분비가 아무래도 좀 용이할 건데 근데 바깥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독하는 거는 공유를 하는데 암호화하는 키는 내가 공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2번도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2번도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가 해독가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게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용화된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이 RSA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가 비해독키가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니까 일단 퍼블릭 키 시스템은 비대칭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다르게 암호화 복호화를 이용하는 키가 다른 방식인데, 암호로 구성하는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화 비교해서 얘를 비대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은 기억장치 관리 기법에서 이 기억장치에 대해서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압축, 콤팩션을 실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주소를 새롭게 지정해 주는 기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뭔가 모르더라도 내용을 보면 1번은 뭐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용어인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2번 가베지 컬렉션, 쓰레기를 모으는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모아서 해지해 주는 게 이제 가베지 컬렉션이 되고요. 리로케이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재배치를 한다는 뜻이고, 스와핑은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를 하드디스크로 일단은 안 쓰는 메모리를 내려서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확장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단편화를 하기 위해서 콤팩션을 수행을 하고, 이때 새롭게 주소를 지정한다. 새롭게 주소를 지정한다. 영어로 그렇죠. 리로케이션. 새롭게 주소를 지정하는 게 리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편화는 주기억장치 프로그램이 반납하고 할당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하지 않는 작은 조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을 때 운영체계에 이 메모리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가 사용했던 게 일단은 해제가 되면서 빈 공간이 되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단편화, 짤막짤막하게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어떤 통합기법, 압축기법, 뭐 재계치기법 같은 걸로 해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리로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분산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면 분산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여러 대 나눠서 어떤 데이터나 연산 같은 걸 처리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 1번을 보면 시스템의 점진적 확장이 용이하다. 시스템을 분산했는데 시스템을 더 늘려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산 속도, 신뢰성, 사용 가능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시스템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우리가 뭐 기본적인 사용도가 향상되거나 신뢰성이 향상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집행의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 설계가 간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다. 여러 개의 컴퓨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과연 설계가 간단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쉬울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번, 단일 시스템에 비해서 처리 능력이나 저장 용량이 높고 신뢰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2번도 신뢰성, 4번도 신뢰성.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뭔가를 처리하니까 처리 능력과 저장 용량이 높아지겠죠. 그럼 정답은 3번. 중앙 집중 시스템에 비해서 설계가 복잡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시스템 간의 동작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서 마치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수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컴퓨터,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서버에 집중되어 있는 서버의 자원과 기능을 여러 개의 서버로 분산하면서 어떤 상호협력을 하게 되니까 어떤 하나의 컴퓨터는 하나가 다운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처리할 수 없지만, 얘는 여러 개의 서버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뭔가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성능과 신뢰성 같은 거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4번 시스템 성능 평가 요인으로 고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그럼 시스템을 우리가 평가할 때 신뢰도,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신뢰성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사람인데 일도 잘해요. 처리 능력이 좋아요. 정말 나이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응답 시간. 제가 뭔가를 시켰는데 빨리빨리 처리하고 저한테 알려주네요. 그쵸.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크기. 어떤 이게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크기가 성능하고 과연 이게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보면 1번, 2번, 3번은 뭔가 성능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4번은 약간 조금 거리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시스템 성능평가 요인으로 어떤 처리 능력, 응답 시간이나 아니면 반환하는 시간, 사용 가능성, 신뢰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능평가의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3개나 4개의 보통 보기가 나오는 문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기와 관련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유출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는 나중에 프로그램 크기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75번을 보면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A, B, C, D, E의 작업을 실행할 때 대기 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균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은 대기 시간들을 더해서 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30이고 C는 20이고 D는 23이고 E가 40입니다. 그러면 0 더하기 32 더하기 20 더하기 23 더하기 40을 5로 나누면 왠지 평균 대기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라운드 로빈은 기본적으로 이 대화형 시스템에 사용하는 선점 스케줄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A는 바로 왔으니까 바로 처리를 할 거고 A가 처리가 되는 동안에 B는 기다릴 거고 그 다음에 B가 처리되는 동안에 C가 처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 전체 시간을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더하면 32 더하기 20 더하기 23 더하기 40 더하기 0을 5로 나누면 23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23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은 주기억장치 기법 중에 worst fit, best fit, 우리가 worst fit, first fit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kB의 메모리가 일단은 할당받는 영역은 무엇이냐? 모든 영역의 현재의 공백 상태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worst fit과 관련된 것들을 봐야 되는데 worst fit은 가장 큰 영역에 뭔가를 저장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10kg니까 10kg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A 9kg니까 여기는 안 들어야죠. 그 다음 B 15kg인데 여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영역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C를 보면 10kg인데 딱 맞으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가장 큰 영역에 들어가니까 D를 보면 30K, D가 30K니까 제일 큰 영역이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죠. C에다 저장하겠습니다만 worst fit은 우리가 딱 맞는 영역, 그래서 딱 맞는 영역에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best fit이라고 하고요. 처음 나온, 그러니까 E가 처음 나오죠. 이래는 저장할 수 없으니까. 얘를 first fit이라고 하고, 제일 큰 영역에,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worst fit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4 영역에 저장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 중 스레드당 포함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스레드는 우리가 운영체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일의 처리 단위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워드 프로세싱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프린팅을 한다. 프린팅도 일이니까
이거 프린팅도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가 되고, 음악을 듣는다. 이것도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가 되고, 워드 프로세싱에서 타이핑을 해서 처리한다. 이것도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레드에서 스레드별로 함수에 뭔가가 호출이 될 거니까 당연히 스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명령어를 일단은 실행하려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뭐 타이머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레지스터 집합에 PC라고 하는 게 당연히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3번, 4번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있죠. 그래서 타이머는 정해진 시간이 흐른 후에 운영체계의 뭐 제어권 노수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순차적,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CPU나 운영체계당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레드당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체계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에 보면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 중에 유닉스가 조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뭐 유닉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윈도우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싱글 레벨 디렉토리. 예전에 뭐 초창기 보통 운영체들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2레벨 디렉토리. 레벨을 2개로, 아니면 트리 구조, 트리 스트럭처 디렉토리. 그 다음에 해싱 디렉토리가 있는데 정답은 3번. 윈도우즈나 유닉스나 일단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파일과 디렉토리, 이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은 루트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트리 구조,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아래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트리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게 파일이고, 이 파일은 디렉토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이러한 디렉토리들은 부모 디렉토리, 이 부모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이 루트 디렉토리 밑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는 또 계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P4 스케줄링의 3개의 일단은 작업 도착 시간과 CPU의 사용 시간이 아래의 표와 같을 때 모든 작업 시간의 평균 반환 시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도착 시간과 일단 CPU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1은 도착 시간은 0이고 CPU 사용 시간은 13이죠. 그 다음에 잡2는 도착 시간이 3이고 CPU 사용 시간이 35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잡1이 처리가 돼야지만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13 더하기 3 더하기 35가 될 거고, 잡3는 잡1이 끝나고 잡2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도착 시간과 CPU 사용 시간이 나오는데, 요것들을 합산해서 일단은 계산해가지고 평균이니까 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잡1은 13이 걸리고 잡2는 CPU를 잡1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35초가 걸리는데 여기에 도착 시간을 빼야겠죠. 그 다음에 잡3는 잡1이 처리가 되고 잡2가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처리가 되는데 도착 시간을 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잡이 3개가 있으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면 3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또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번 문제는 3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페이지가 3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3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할 때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교체한다 하고 했을 때 몇 번의 페이지 발생이 일단 우리가 뭔가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1이 나오면 첫 번째, 2가 나오면 없으니까 페이지, 3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 2, 3이 있는데 1이 들어갔으니까 페이지 교체가 발생하지 않죠. 2가 들어가니까 페이지가 발생하지 않고, 4가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지 교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4가 들어가면서 빠질 거고, 그 다음에 2를 사용하면 다시 페이지 교체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2, 5를 사용하면 페이지 교체가 발생할 텐데 총 6번의 페이지 교체가 일단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2번을 또 마치고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